일본 식품회사 재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일본어 공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광화문에 있는 교보서적에서 주문한 일본 책이 10권, 20권, 저는 책을 주문하면 10권, 20권씩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컴퓨터도 않고 그러니까 교보서적에 일본어 서적 코너에 가서 주문을 해서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철인데 아주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는 그런 여름철입니다. 책을 한 보따리 들고 또 내가 보는 책 들고 광화문 지하로 전철을 타기 위해서 가는데, 딱 모습을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딱 보니까 일본 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약간 틀립니다. 근데 아주 단정하게 옷차림을 입고, 특히 일본 여성분을 보니까 할머니인데 아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별로 이쁘지를 않은데 할머니인데도 미모가 아주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보면 꼭 가서 얘기를 걸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복궁을 구경하고 오다가 비가 오니까 광화문 지하로 내려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일본말로 얘기도 하면서 일본 책도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일본 책을,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표정이. 자기도 보지 않는 책을, 그때 책을 제가 막 주문해서 올 때니까. 지금은 제가 일본 책이 몇만 권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일본말을 배우게 된 사연을 얘기를 하고, 제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1980년도에 뉴욕 월스트리트에 우리 같은 1세대를 파견해서 미국의 증권을 공부하라고 배운 첫 세대들인데, 그때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보내는 때인데, 우리나라에 이 네트워크들이 없을 때라 일본 노무라 증권, 세계적인 일본 증권에서 노무라 증권 이제 저희들 협조를 얻어서 보내는 건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때 일본이 엄청나게 번창할 때였습니다. 뉴욕에 막 빌딩을 다 사들이고 난리 법석을 떠는 때인데, 이거 내가 일본말을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저희는 전혀 일본말을 영어만 겨우 좀 하는 때 이렇게 간 건데, 저는 뉴욕에서부터 일본어를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일본어도 해야 되겠다. 내가 영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영어와 일본어를 한번 내가 두 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비가 이제 마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인데, 그것까지 이제 제가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천천히 가면서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로비에까지 모셔드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뉴욕의 노무라 증권에서부터 일본에 관심을 가졌다 했는데 일본을 와봤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정신이 없을 때라 아직 제가 여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하나 주는 겁니다. 명함을 봤더니 일본의 유명한 식품회사 회장님이신 겁니다. 저는 지금 회사 이름도 회장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을 봐도 그렇고 뭔가 틀립니다. 그래 마침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가 오는데, 그라인도 내 돈이 있으면 갈 판인데 일본을 한번 오라는 겁니다. 오면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로 올라가시고 저는 나왔습니다. 명함을 하나 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추석 연휴 때 거기를 갈 목적으로 정중히 제가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손편지를 써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추석 연휴에 일본을 가고자 합니다. 나리타 공항에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랬더니 세상에 그 연세든 재벌 회장님이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일본에 7대 뿐이 없다는 미국 수입차를 끌고 직접 운전을 하시고 앞에는 사모님이 타시고 저는 뒷다리를 타고 제 이제 호텔 예약한 숙소에 가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한 10일 동안을 전혀 저는 체험하지 못한 일본의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녀야 할 역사적인 현장, 뭐 백년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전통 음식, 그 다음에 전통 술, 최고의 호텔에 대접을 10일 동안 받으면서 일본의 전국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으로 그런 접대를 받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1,000만 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저한테만 술을 권하지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온천을 갔는데 온천을 가도 들어오시질 않고 저 혼자만 그 좋은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온천을 갔다 나오는데 그 옆에 몇 방이 떨어진 곳에 두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점집에서 온천에 있는 점집에서 혼자서 점을 보면서 심각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사모님이 그런 모습을 저녁에 제가 딱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대를 받고 저는 오고 또 이제 지금은 일본의 전통 음식을 손으로 만드는 3대째 회장님이었고 아들은 미국 가서 MBA가 돼가지고 그 전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그 현장도 가서 훌륭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 또 그 며느리는 우리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인데 재밌는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재산이 정리가 되고 2, 3년 후에 이분들을 이제 내가 초청해서 한번 진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돌아가셨고 그게 한국에 왔을 때가 암 4기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여행을 왔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해지는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한국을 평생 와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만나서 한국 사람도 이런 일본을 알려고 이런 책을 보고 있구나 이걸 감동을 받고 그렇게 저를 초청했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이건 진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기록을 남겨놔야 지금 어느 땐가는 또 제가 아들 사장님을 만나러 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인연이란 소중한 것이고 외국어는 특히 관광가기한테 저는 굉장히 배려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걸고 인터뷰를 하고 순간에 1분 몇 분 안 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을 남겨주고 싶고 배우고 싶고 우리나라 사람의 좋은 점을 알리고 싶고 이건 외무부 장관이나 누구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의 퀄리티, 외국어에 대한 관심, 실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얼마만큼 구사하느냐, 그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운명을 바꾸는 그런 커넥션이 된다. 저는 그걸 살면서 저절하게 느끼고 있고 또 해방촌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가서는 미군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 그 대령 스타 그런 분들을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만나면서 외국어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내가 만나지 못하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시면 시트메이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